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국화 풀뿌리 전 당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악성으로 외쳐주십시오. 역시 멋지십니다. 우리의 이 함성이 하늘을 뚫고 하늘의 기도처럼 닿기를 영원합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힘찬 우리들의 출발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풀뿌리 전 당원대회를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민주당의 앞날에 희망찬 답을 찾아가는 이 자리를 마련한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민병덕 지역위원장님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키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 앞을 가리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단상이 너무 큽니다. 키는 안 지나서나 합니다만은 사람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 동안국화 당원동지 여러분, 풀뿌리 당원들의 지혜를 통해서 민주당의 나아갈 길과 우리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을 겸손한 태도로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풀뿌리 전당원대회를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안양을 위해,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국화 국회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 민생투사 민병덕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내우 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부의 근심과 외부의 근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내우 외환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군사 독재, 정적 제거와 야당 말살,
꼭두각시 여당 세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민생은 말라가고 국론은 수습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적 강제동원 입법 제시 때문에 우리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동북아 안보위기 속에서 수출과 우리 무역 중심의 우리 경제는 우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수지 적자 행진은 G7을 넘보던 우리 경제를 20년 만에 국민소득이 대만보다도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우리 민주당 백척간두 내환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 때문에 서로 다른 당내평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새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당을 성숙하게 했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지 않은지 숨을 골라야 될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인간사냥식 수사, 이제 최소한의 법과 원칙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체면도 상실했습니다. 30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3번의 공개소환 수사,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 당원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길이 보이지 않는 눈밭 위에서도 국민과 역사를 믿고 국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비록 느리고 비록 헤매는 발걸음이라도 국민과 역사를 위해 떳떳하고 정의로운 길을 찾으리라는 그 믿음이 민주당 70년 3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당과 저 민병덕은 강원 속에서 지혜를 찾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이 하얗게 펼쳐진 눈밭 위에서 우뚝 서 있는 파란 깃발과 같이 민주당에게, 안양 동안에게, 민병덕에게를 여러분들의 지호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저에게 기부해 주십시오.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가슴 뜨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원갑은 오늘을 스타트로 민주당이 힘차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따끔한 질문과 뜨거운 사항을 모두 가감없이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만안 강북구 지역 위원장이자 국회의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는 시간 한번 들어볼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병덕 의원 그리고 이재정 의원과 함께 안양 원팀의 일원으로 만안국에서 여러분들의 임받은 권한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두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의 일꾼들입니다. 일 확실히 하라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의 뉴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정말 호소하면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하나된 민주당으로 다시 승리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을 외쳐주십시오.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우리 승리를 확신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동영상입니다. 가슴으로 품어주십시오. 반드시 민주당을 승리해서 국민의 넓은 개혁을 완수하고 이겨야 됩니다.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민주주의를 증명합니다. 민주당은 평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 투자를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하는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새는 신뢰 그리고 소용.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와 인생을 살리는 정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하나 되는 민주당, 민생을 살피고 경찰 독재를 막아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 정치를 이어온 민주당,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 민주, 평화를 위해 다시 승리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뜨거운 자리를 마련한 동항구 합 풀뿌리 전당원 대회 좋은 의견을 나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덕 합 지역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토론 협회장님이신 케빈리 교수님 계신가요? 예. 자, 오늘 우리 지역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힘있게 이끌어갈 케빈리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1896년에 네, 1896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만민공동회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그 행사는 뭐냐면은 조국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이제 그거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사람들, 국민들 사이에서 구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했고, 그것이 저희 독립운동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팎으로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구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것은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지금 앞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분들은 잘 경청을 해주실 거고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답이 있으시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마음껏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술자리에서 친구분들하고의 차 마시는 자리에서 그 복잡했던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할 거냐면요. 네. 대한민국의 외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단히 엄중한 정세가 공부가의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2018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본 기업이 돈을 모아서 우리 피해자들한테 주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 돈으로 우리가 이제 피해자들을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자 미국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가 미국 시간으로는 밤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간색을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들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네, 일본 지식인들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뭐라고 논평을 내놨냐면 일본은 행동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압박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준비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대단히 기뻐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엄중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보자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될까요?
자, 먼저 이거를 바라보는 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먼저 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미래지향적인 결단이고 한일 관계의 새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 삼아서 미일 안보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 맞습니까? 자, 내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결단이고 이거는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 삼아서 미일 안보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가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3분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동북아에 조성되고 있는 신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지금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외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3분 정도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도부터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자입니다. 공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내가 다 지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복잡한 외환에 지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요. 나는 일제시대 국민학교 3학년을 다녔던 사람. 일본 사람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주 공손합니다. 뒤로 가면요,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이 말을 믿지 않도록 똘똘 뭉치는 이 배상 문제는 독일보다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죄를 먼저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조금씩 모아서라도 배상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온 국민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북한은 단 원자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핵물리학자로 IA 사찰을 하든지 북한 축구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21번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나라 정권 참 형편없는 정권이에요. 그러나 불쌍한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원자 폭탄을 개발했을까요? 우리요? 우리도 한다면은 내가 있었던 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은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개발합니다.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 우리요, 일제시대보다 더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겨울에요, 양말도 못 신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죠. 없는 동생이라고 다독여 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한일 동맹으로 공유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6.25 사건보다 더 엄청난 피해를 얻고 우리 경제대국에서 완전히 침몰하는 국가가 되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서서 온 국민을 설득하고 챔피언도 벌이면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의 원로십니다. 원로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안양 민주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이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진행되고 이러한 것들은 한미일 동맹이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위중하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르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반항동에 사는 78세 노현동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뼛속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그 탄압위기 이전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북한하고 대치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북한하고 대치할 일이 아니고 예전에 그 대통령께서 많이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을 지금 망치고 있고 그렇게 일본에 그 불쌍하게 자기 인생을 다 허비고 그렇게 억압받고 정말 그렇게 불쌍한 그 뭐랄까 그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 고모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주는 것은 기업한테 물리라고요? 자기네 마누라 막 돈 많은데 그거 좀 해서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시작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사지가 벌벌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나라 갔다가 일본에다 바치려고 자위대에다가 지금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몇 년 후에 이 나라가 그대로 간다.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되받지 않으면은 독도도 바칠 거예요. 저놈들한테. 여기서 지금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민주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을 많이 차지해서 정말 목소리 높여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아이들, 손주들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기 싫어서 윤석열이 나오는 것들은 저는 안 봅니다. 지긋지긋해서. 근데 우리 이 대표 그렇게 맨날 끌려가고 잡혀가고 또 이번에 죽은 사람 비서실장 왜 이 대표한테 그걸 덮어씌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지가 떨려서 못 봐요. 여러분들 우리 뭉칩시다. 네,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매국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우선 정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집약을 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즉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외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자리에 귀중한 자리에 참석했고요. 여기가 토백으로 샀던 김상호입니다. 한일 관계의 악순환,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쁜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일본이 자기의 기술과 능력으로 두 국가 간의 이익을 너무 편취한다는 거죠. 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그들의 적대를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착취한 자본의 대부분을 그 일부를 조금 뜯어서 우리 기득권 세력에게 배급을 해줬는데 그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기 싫어서 계속 일본의 존속을 원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기초 원인이고 배급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정권까지도 잡아서 자기 구역에만 부흥하게 만들었던 잘못이 있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너희들을 먹었으니까 나도 더 그러면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런 게 간혹 나왔어요. 사람이 또 많이 희생도 당하고 가장 크게 그게 광주 사건입니다.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한 감정이 쌓이고 하나가 쌓이고 100개가 쌓이고 1000개가 쌓이니까 그게 한일 관계에 대해 그 악순환이라는 걸 알아서 일본을 우리는 배척하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 조금 배급해 주는 걸로 도움을 줬는데 한국은 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나쁜 나라로 이렇게 하고 그 힘이 넘쳐서 이제 독도 문제 제7강 문제예요. 앞으로 남은 거 하나 때만 얘기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7강구를 반 나눠먹기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될 거예요. 7강구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들이 손아귀에 넣어요. 그 기술이 한일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한일 갈등을 하면 자기들 땅이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겁니다. 한일 7강구를 갖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조장한다. 일본이. 이런 우리 기득권 세력도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이 경제 부분에서 우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일본의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은 명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거의 까먹고 있는 제7광고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원래는 외화는 여기에서 끝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젊은 분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셔가지고 네, 젊은 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한 분만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리는데 보수가 우리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할 생각은 첫 번째는 순진하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세계관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 우리 세력들이 평화를 주장하고 그런 타락들에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거짓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게 가식이라고 저희를 비웃습니다. 윤석열이 한미일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 다음번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주변에 그런 너네도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냉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우리 스스로도 전쟁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으면 다음번 총선도 그렇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목소리만 내지 말고 저들은 왜 저러려고 하는 건지 저들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대응 방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토픽으로 얘기를 할 거는 우리 내부에 쌓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집안은 너무나도 좀 문제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말 이제는 검찰 고아국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에는 끝이 없다. 국정원,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 금강원장, 국민연금, 경찰 지휘부 그러다가 또 정순신 사건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박을 합니다. 옛날에는 민변이 다 해먹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검사 하나에가 등장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법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관계에 많이 진출을 하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나라를 망치는 인사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인사 참사입니까? 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여기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나라를 망치는 인사 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느냐 저렇게 봐야 되느냐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러고 있는 것인 거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임해야 되는 거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내우.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권리당원이고 입당한 지 7년 됐습니다. 이런 활동을 안 해보다가 지금 한번 나와봤는데 떨리네요. 마스크에 얼굴 보이면 좀 팔릴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큰 지역의 검사나 판사들은 선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출직, 즉 선출되어 보지도 않아서 국민의 눈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출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라고 휘두르는 검사 돈을치라든가 그런 수직 권력 구조에 익숙한 분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선출직 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법관이라든가 검사 이런 걸 한 분들이 퇴직 후 바로 갈 수 없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일본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살다 왔어요.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기조가 변한 게 없습니다. 60년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기조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견이 바뀐다.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항상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박근혜 했던 거를 문재인이 바꿨고 또 윤석열이 바꿨다. 그럼 윤석열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더 서포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게 일본이랑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일본이랑 어떤 조약을 맺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국내법 이슈로 가지고 가서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국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자 이런 기조로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저러한 진단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미국의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를진데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검찰이라든가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선생님 한 분 아까 나오신 분이신데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공화국에서 검찰범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면은 검찰 독재 국가가 될 수 있으니까 막으려면은 우리가 검찰, 경찰 2분 분리를 빨리 해야 돼요.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움직여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분화시켜야 됩니다. 이 검찰이 힘이 세진 이유는 과거에 그 막대한 그 총무기 가진 군 정권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악용을 해서 지금 착취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현재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분화가 가장 시급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검찰공화국이 더욱더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권력의 이원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1896년도에 난민운동에도 오늘과 같은 분위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대 중반 걸다운 석동수입니다.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의견을 얘기한 것보다도요. 지금 우리 인사참사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윤석열 들어먹는 거 아니고 결국 우리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목소리를 내서 이 사람들이 바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모아서 싸워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끌어내려야 본처질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윤석열이가 저렇게 검찰공화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내려오면 엄청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공고하게 붙여서 영구집권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우리가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장애 투쟁하면서 하는 그 한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촛불을 지금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힘을 좀 보태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이고 나가고 나서 계속 자기 자리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비판을 까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전혀 한 번의 대화도 없었던 곳에서 드러나듯 저 사람들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진단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대동 단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하실 말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외환의 민주당. 자, 민주당이라도 우리 정신을 잘 차리고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접수가 됐고요. 또 이제 신문들을 보게 되면은 보수 신문들의 경우에는 빨리 그 수사에 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번 사건은 모범 회수한 사례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좀 잡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한국편입니다. 자, 외환에 빠져 있는 민주당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지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사과드리고요. 저같이 이렇게 못난 여자도 사과를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표 사과를 아무리 당대표가 비워도 당원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일
이재명 당대표비어도 한번 밀어주고 다 같이 밀어주고 나서 나중에 잘잘못을 얘기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살을 했는데요. 제가 떨고 한번 잘못했고 했던 것도 떨고 나중에 조금 날 알겠습니다. 떨지 마세요. 네, 저는 스피치를 억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네, 스피치를 잘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진정성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은 여러분들한테 모두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고요. 네, 우리 선거 과정에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서 대표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대표 체제하에서 일심 단결해가지고 전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8년째 권리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좀 항상 우리 민주당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좀 당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억 인구를 다스리면서 9,600만의 공산당 당원이 일선에 나서서 당 공산당에 대한 홍보, 선전, 논리 아니면 대국민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중국 국민들을 마음속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당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활용을 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하면 당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어떤 대국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이러한 논리를 다른 국민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해를 시킨다던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당원을 통해서 대의원도 되고 좀 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당원하고 지도부하고 겉돌고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위에 보이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검정고사 출신이 까매 이렇게 대단하다고 줄을 섰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더 당원하고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정신하고 좀 괴리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당원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우리 민병덕 국회의원의 답변을 잠깐 듣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일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 중국처럼 우리 당원들이 결집하고 당원들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이것도 3분입니다. 네, 얘기하지 마세요, 3분.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 권리당원으로서의 이름을 말씀 안 하셔서 8년차 권리당원 남성분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서로 각본을 안 짰기 때문에 제가 이름도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름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힘당도 그렇고 당원들을 선거에서만 활용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솔직히
솔직히 제 마음에도 그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많이 모여서 민병덕에 대해서 비토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은 아유 어떻게 제가 다 잘하는 게 아닐 텐데 그래서 모으는 것을 싫어하는 지역위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각성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께서 이제 나도 할 말 좀 하자.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설득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문자로 설득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정보고나 이런 데서 지역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만 일방적으로 축사로 얘기하는 이런 거 말고 내 얘기도 좀 해보자 라는 게 저는 우리 끌어올라서 지금 그렇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성도 하고 장애투쟁도 합니다만은 제 원래 견해는 뭐였냐면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말씀들을 듣는 이 과정들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다 이것을 듣고 그 결과로 농성도 하고 그 결과로 장애투쟁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오래 정치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투쟁도 하고 농성도 합니다만은 오케이 그렇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하는 이 풀뿌리 당원들에게 듣겠다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거고요. 당원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원으로부터 먼저 듣는다라는 것이 먼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정리된 그리고 전략 전술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잘 설명을 드린다라는 것이지 교육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이고 진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이제 교육연수위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당연히. 옛날에 BJ 때 있었던 교육국 이거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 우리 당이 없습니다. 연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로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도부에 꼭 전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당원 교육의 시작이다. 그리고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분들의 지혜를 충분히 듣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내후의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정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민생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음 편하게 점심 사 드십니까? 네, 걱정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소주값이 정말 음식점에서 2,000원을 받고 지금 못 갈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더욱더 무기력해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분들 많고요. 5명이나 4명 중에 1명이 자기의 수익보다 3배의 빚을 지금 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을 엄두를 내겠으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그래서 번개탄을 생산하지 말라고 아주 희한한 정책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실종되고 있는 우리의 민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 정치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부분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선 민생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선택지처럼 보일 것인데 우리들의 의견을 좀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쟁에 몰두해야 됩니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53.9%가 검찰 독재, 정치 탄압에 맞서 위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집중돼야 된다고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민생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졌습니까? 반도체는 안 팔리고 수출은 날이 갈수록 적자고 큰일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경제 전문가는 안 계십니까? 네. 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갑도 아니고 구리입니다. 구리인데 우리 민병덕 의원 좋아서 제가 실제로 참석을 했는데요. 참 아까 옆에 계신 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누가 정권을 잡던 속된 표현으로 그놈이 그놈이다. 바뀐 게 없어요. 국민들의 생활이 바뀐 게 없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우선이 돼야지만이 그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누가 그걸 관심을 가집니까? 밥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전쟁도 좋고 이런 거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먼저 뭔가 민생 기반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강제로 나와서 교육받으라고 교육받습니다. 안 받는다. 거기에 관심을 자기가 가져야지.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오지 말아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방향 변화를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대외적으로 뭐 미국의 IRA급이라든가 이런 거 약소국가의 서로 끼어가지고 중국 입장 몰라. 예전부터 우리는 약소국가 그렇게 고대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정치도 변해야 되는데 난 민주당이 실망이에요. 어떤 면에는 지금 계속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웃음을 몰아줬는데도 문제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자기들 어떤 공천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이낙연 변에 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게 당연히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지만이 결국은 뭐냐? 힘이 있으려면 정보를 찾아와야 정보를 우상을 많이 발상으로 찾아야 돼요. 그나마 지금 우상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독재 윤석열 이렇게 검찰공화국 해가 현재는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없어요. 그 아무면 주가 조작 사건 하나 특검도 못하는 일이 당연히 실망스럽습니다. 약속과의 서로. 선생님 말씀에서 제가 제일 귀에 귀담아 들은 거는 그 앞에 계신 정치 현역에 계신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정치가 바뀌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좀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정치에 쏟고 정치에 질의를 하고 그럴 텐데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좀 해달라라는 말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40년생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도 가라앉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께서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민병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박지원이나 이낙연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네, 질문을 내부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질문이 몇 가지입니다. 아니 몇 가지죠. 네.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는 것은 하도 민주당한테 실망을 많이 하고 속이 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재인 정권 때 해마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연합장을 받아온 골수당원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계시고 170석 그 국회의원 계시고 그 좋은 시절에 아무것도 못하고 좀 이꼴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전부 국회의원들이라고. 너무 실망스러워요, 민주당.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할까도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실망스러워. 네, 그래서 검찰 탄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뽑아진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일본 문제, 미국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부를 이룬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것들하고 같이 그 힘을 합해가지고 무슨 정치가 됩니까? 이 어리석은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인데 그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정신 차려주십사 하고 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뜻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방금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아무런 사전 각본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이따 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네, 나중에 그러면은 종합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이제는 안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안양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안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현안이 뭐냐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고압선 문제 아시죠?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특별 정비 이것이 시급한 현안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양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분 계십니까?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안양민주당, 네. 네,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이제 한 어머니로서 이제 인가원 쪽에 있는 구린마을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임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한번 와보신 분들 계시면은 동편마을이라는 이제 아파트가 대낮에 들어서면서 그쪽과 길 건너편 대도로를 듣고 되게 큰 이제 지역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기본적으로 3, 40년이 된 아파트 빌라와 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벌레와 그런 이제 곰팡이 그런 부분으로서 취약하고 그리고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3, 40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나이 드신 80대 이제 어르신이 계시는데 심장마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왔어요. 하지만 계단으로 이루어진 집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사다리차가 와야 되는데 사다리차도 올라가기 힘들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끌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정말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제 GPS 신해송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지역 재개발,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 왜 화가 나 있냐? 지금까지 민주당 하면서 많이 뽑아줬는데 아무도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나서 아 진짜 뽑지 말자 했지만 저희가 지금 임원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이번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 뽑아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뽑혔습니다. 이거를 주민들은 정말 답변을 원할 겁니다. 재개발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답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 네, 이따 저기 조합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 민주당에게 바란다. 한 분만 마지막으로. 예, 2층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서서히 되나요? 아, 여기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2층에 계신 관계로 2층에서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거리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 10월 말에 우리 제2 경부고속도로 화재 방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그쪽 구간이 도로 차단이 돼가지고 우리 가락대로 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는 그 구간이 지금 상반기 중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좀 땡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쪽 동학 주민들은 이 가락대로 그 구간이 고속도로 차단으로 인해가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 지역 현안 사람 많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까 저기 한 분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하지만 저기 소를 드셨기 때문에 질문 안 받으면 안 하겠습니다. 2층 어느 곳이요? 저기다. 아, 네, 마지막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학감 맞으시죠?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 민명덕 의원님이 도시정비 사업 전문가입니다. 힘 좀 일단 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신기 일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신기 일기는 나라에서 안전진단을 좀 많이 완화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주장하지만 현재는 조합원분들이 재건축도 많이 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의원님한테 직접 의견 청취를 해서 사업을 새롭게 진행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많이 이제 의원님한테 많이 부탁하고 많이 지금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양 민주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움부터 할게요. 금방 이제 노후 신도시 관련돼서 있는데요. 우리 안양 평촌 그리고 분당 그리고 산본 그리고 부천 중동 그다음에 고양 일산 이렇게 5개가 일기 신도시입니다. 90년이 됐으니까 지금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시작하려면 원래 30년이잖아요. 그런데 지어진 30년 인재 재건축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근데 지금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의 법으로 이렇게 도출되겠느냐라는 게 있어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이제 저도 공약을 걸었고 이재명 대표도 공약을 걸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핵심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에게만 하라고 하고 주민들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공적 한수를 통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단지의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촌 전체를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주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양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주와 관련돼서 이것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동 발의를 제가 하고 왔고요.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는 주민들께서 선택하신 문제인데,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과거보다 훨씬 더 완화되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지금 만들어서 발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일기 신도시와 같은 이런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너무 특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적절하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안양, 평촌 이 5개 신도시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법과 무관한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개발이익을 적절히 공공에게 나누겠다라는 것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답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때문에 지금 산막 IC부터 북우암 IC가 막혀 있잖아요. 이게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는데, 제가 기술 문의하는 문과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참 그래도 최대한 땡겨주십시오. 아는 것밖에 말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북우항에서 산막사 사이에 어디가 있습니까? 관악대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대로가 막히는 거고, 그래서 농협 IT센터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자기 직원들이 30분에서 1시간씩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은 안양시장한테 출퇴근 시차제를 30분에서 1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실은 가능한 대안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에 예산을 빨리 투여하는 일도 있겠지만, 북우암 IC에서 보면은 과천으로 나가는 길이 뚫려 있습니다.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용하고 있지 않죠. 혹시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북우암 IC에서 나와서 그 서울구치소 쪽으로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천 쪽으로 나오는 그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권 쪽이 훨씬 더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이용하게 된다면은 과천 우왕간 고속도로 그것을 좀 이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 행안부랑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좀 빨리 좀 풀어서 이 안양 관악대로의 정체를 해소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최대한 고민해 본 바는 이겁니다. 이 문제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대 아주머니 인도구 부인마을 재개발, 거기는 여러 번 저희 지역 사무실에도 오셨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를 올해 1년 내내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지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핵심적인 것은 노후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린마을 같은 경우는 좀 좁혀서 할 거냐, 좀 넓혀서 할 거냐와 관련된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은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이런 비슷한 디베이트까지 열었습니다. 충분히 좁혀서 해야 된다라는 분들 주장하시고 넓혀서 해야 되는 분들 주장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합의를 내오시면, 거기는 인도권이 어떤 지역입니까? 전철이 4개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곳이 인도권입니다. 저희 안양, 특히 안양 동안갑은 인도권이라는 엄청난 곳이 있고, 이곳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양에서 인력과 자원이 나가는 곳이 될 거냐, 아니면은 안양으로 이 선들을 타고 인력과 자원이 오는 것이 될 거냐, 이것은 인도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저는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권 개발해서 그 이익을 누구에게 주다 이 제목으로 토론을 한번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한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 바로 옆에 구린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연적으로 빨리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민들 간에 갈라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이것은 여기는 시에서는 필연적으로 빨리 하려고 한다. 본인들만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좀 줄여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삼동 사는 하두현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사무실 가고 예약도 해고 그러는데 그 이제 부산 사거리 그 신호 개선 좀 해주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해고 그러는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부산 사거리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그 이제 농협 은행 건너편에 이제 은행 자리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은행 거리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이쪽에 상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쪽 상가하고 장사잘 안 되고 있어요. 그 개선 좀 해주고 작년에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가거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하다 개선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부산 사거리가 그거 이제 사고 잘 납니다 그거. 제가 그거 장사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강옥기 부탁하고 또 부탁했는데 그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의원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사거리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철도 들어서야 되고 신호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모두가 다 메모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마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민명석 의원께서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제가 맡은 시간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얘기들이 너무 재미있고 유의미한 지적들, 제안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 마이크의 기회가 갔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우리 뿔뿔이 당원들에게 지혜에서 우리의 답을 찾는다는 그 행사는 오늘로 좀 이것으로 네. 네, 아까 말씀 안 하신 거 하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1940년생 용띠, 제가 막둥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41에 혼자 되신 분인데 제 어머니하고 동갑이신 우리 오은록 고모님이십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분이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말을 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오시아라고 그 고모님 따님이셨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그건 국민청원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 청원하는,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원을 이제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민주당에 청원을 하도록 하자라는 제도를 제가 조직부총장 15개월 할 때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청원들의 내용 중에 이낙연, 박지원, 제명해라 이런 청원이 있고, 그랬더니 이제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그러실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 제명으로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잘잘못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청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지금 당에서 여기를 제명하겠다고 또 나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 득실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의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당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 속에서 힘을 발휘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봤을 때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화이부동, 화합하되 같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소위는 동의구라. 같은데도 화합하지 못해. 이런 바보 같아. 이게 아니고 우리는 각각의 다양성 속에서 화합을 이뤄내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것을 제명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또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은 전국에서 제일 민주주의도가 높은 곳이 안양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현안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재론해 주시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자극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발한 모임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주십니다. 여러분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간을 지켜주신 우리 당원님들 더 갑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의정보고 우리 민평덕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잠시입니다. 민족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만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정보가 포함된 희생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이는 공성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사안 중 하나가 해결되기 위한 첫 발주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의원들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집중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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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무죄 몇 말이냐. 50원 그놈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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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에는 낮은 단가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업체를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가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이것이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 아닌가요? 카카오가 자사와 가맹한 택시에 배차를 더 많이 주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합니다. 변잡화 위해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준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라면 그 전에라도 사회적 수용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대출자의 가상금리 속에 부당하게 들어있는 법적 비용 이 비용을 좀 빼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걷어간 비용이 5년간 10조 원에 달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라는 것을 후보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심정은 정말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비용 청구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제가 협약 내용에 기초해서 가맹시사 법적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회사인가를 봤더니 최태원 여동생의 임세기원이 일하는 회사였고 거기 외에 SK의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400억을 KM파트너스에서 빌려주고 KM파트너스가 475억을 천대위한테 넣었단 말이죠. 그때 보면은 당시에 최태원은 구속돼 있었고 그러니까 로비가 필요했고 근데 그 로비의 대상에 박상도가 있고 법조인들이 있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인생 투사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람인데요. 인생 문제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우리 윤병거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우리 풀뿌리 우리 민주주의 전당대회에 참여해 주신 것을 정말 가슴 다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풀뿌리를 움켜쥐고 나아갈 것을 함께 다시겠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은 이쪽으로 오셔서 자, 우리 동안갑 시도위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가주세요. 자, 제가 오른손 주먹을 단단히 쥐어주십시오. 계신 분 앞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민주당은 승리한다, 승리한다 세 번. 잠깐만요. 조금씩 안쪽으로 좀 붙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일로 와주시면. 이쪽으로,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저 뒤에 또 이렇게 한번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승리한다 세 번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승리한다. 자, 여러분 이 마이크를 우리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합니다.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런 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떨까, 또 안 오시면 어떨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 할 말 많지만 오늘은 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늘 주신 말씀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글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행사에 대한 평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고 가십시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